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진도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네.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 용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 11월, 12월 과정이, 공포보다 6주 정도, 진도가 나올 것 같아. 25일 날, 그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고 하기 때문에, 그날은 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강의하면은 11월, 12월 과정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11월, 12월 과정은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전체적인 흐름 등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이 정도에서 이제 지난주 법률까지 해서 중요 사항들은 국토계획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인 허가 제도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뒤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 용어 정의는 1월달 기본 과정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 정비법을 진도를 준비를 해서 그 토지 관련 법률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도시개발법으로 진도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314페이지를 펴면 돼요. 314페이지 도시개발법으로 옵니다. 다음 주에 정비법 그렇게 해서 11월, 12월 기초과정을 마무리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도시개발법 314페이지가 되죠. 네, 314페이지 펼쳐놓고 고개를 들면 돼요. 자, 314페이지죠. 네, 314페이지, 도시개발법. 자, 오늘 진도는, 도시개발법이에요. 네,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를 할 텐데, 자, 도시개발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서 이제, 도시개발법은 여기서 나왔어.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들어봐요. 네, 필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토지 관련 법률 중에서 기본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을 공부를 하셨는데, 자,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네,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국토종합계획, 그죠?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줍니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무엇이었죠? 이 뭐 매주 하잖아, 그죠? 광역계획관, 그 지정된 광역계획관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의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수립됩니다. 한 개 한 개의 시와 군 단위, 시 또는 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네,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었고, 이때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게 되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잖아. 자, 이 기본 계획에서는 그 도시와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도시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기본계획은 장기 정책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목표가 그 도시와 군의 관할구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5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국토계획법의 내용은 우리가 학습을 좀 해서 알고 있지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제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5개를 늘 이제 매 시간마다 소개를 매주 드렸을 겁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변경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편이나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등을 이제 구체로 공부를 다 했고, 자, 그때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용도 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용도 지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즉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를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은 뭐죠? 용도 구역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지구, 지역 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뭐죠? 구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전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었죠.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했고요. 자, 이때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입안하고,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어. 하면은 시민에게 알려야 되지.를 결정고시 그렇게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했고 결정됐음을 관보나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결정고시다 그렇게 했죠. 자,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은 기반시설에서 명칭이 바뀌게 되죠. 그 명칭이 뭐죠?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게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부산에서 강안대교를 건설하거나 부산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항만을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고 공항을 만들고 그죠? 이런 거 전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자, 도로 등을 건설하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또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사업이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돼. 그때 이제 도시군 관리군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군 계획에 해당된단 말이야. 도시군 계획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서 이거 세 가지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해야 될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했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하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지. 강안대교 건설 사업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야.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방법,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순서 이런 것을 법으로 다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방법, 시행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그 법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관련 제도들을 직접 규정한다 이 말이야. 기본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사업의 결정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오늘 배워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 방법.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예를 들면은, 정관 신도시, 함영 신도시, 녹산 신도시, 이런 개발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도시개발사업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법적으로 누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을까? 누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어떤 절차,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해야 되거든. 이런 내용들을,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를 전부 기본법,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국토교육부로 규정하면은, 국토교육법은 너무 방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따로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법. 왜 제가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면서 이 국토교육 체계를 소개를 했는지 알겠죠? 여기서 도시개발법이 나오게 된 거야. 아니, 부부가 있었어, 부부가 있었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생길 거 아니야. 아이들이 생기죠. 아이들이 생겼어. 아이들이 또 나이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되잖아,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밑에 아이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한 집에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 네, 아이들과 부모는 함께 살 수 있지만, 이제 성년이 되고 혼인을 하면은 같이 삽니까? 살림을 내줍니까? 살림을 내주는 거 똑같은 원리야. 모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관련 제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기본법으로 규정하면은 기본법은 너무 방대해지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따로 정하게 됐어.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무슨 법입니까?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비 사업의 방법, 절차, 시행자 등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제도는 또 개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하거든.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토계획법 지난주까지 공부했고 오늘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다음 주에 정비법 공부하면은 토지 관련 중요 법은 이제 11월, 12월 기초과정에서 다 한번 두루 이렇게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네, 비롯됐는지 여러분이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도시개발법의 강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면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잖아. 그래서 자 오늘 네,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6개월, 1년 공부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뭐죠? 라고 물어서 말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도시개발 사업 방법 위주로 공부할 거야. 도시개발 사업 방법.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자,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및 사용 방식. 그냥 줄여서 수용 방식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신도시를 옛날에 개발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했을까? 수용 방식으로 했을까? 환지 방식으로 했을까? 지금 정관 신도시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수용 방식. 그리고 또 환지 방식이 있어.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돼요. 지금 뭐 도시개발 사업 생기를 누가 지정하는지,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이런 거 암기하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 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절차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면은 도시개발법의 한 7, 80%는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네. 이것을 혼용 방식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방법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자,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주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 개념을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 개념 정의.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면 그 개념을 정의해야 될 텐데, 하기 전에. 자, 여러분 교재 잠깐 와요. 잠깐 315페이지 와봐. 315페이지 오세요. 자,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 오니까, 용어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2번에 315페이지 2번 도시개발 사업 정의가 두 줄로 규정되어 있죠. 네, 이거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고개 드시고 오랫동안 쳐다봐도 몰라요. 읽어봐도 잠깐 보나 뭐 오래 보고 있으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아직까지 이제 읽어보고 뭘 느껴야 되냐 하면은 책 볼 단계가 아니구나. 맞죠? 우리 그 새학기가 시작되면 막 교과서 봐주잖아. 일단은 막 이렇게 고등학교 처음 가면은 고1 때 새 책 보다 보면 막 그날 막 구경하자 이거 지금 보잖아. 봐도 뭐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봐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지 뭐. 그죠? 내가 똑같거든. 봐도 모르니까 고개를 드시고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뭐 금방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두 줄 적어놨다고 그거 읽어보고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책을 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설명하는 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여기에 어디쯤 하고 있을까 찾아볼 필요도 있어 없어? 없고 그냥 칠판을 보는 거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나는 꼭 필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필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렇게 힘들면은 필기하세요. 어디다가? 315페이지 금방 그 도시개발사업 밑에 보니까 빈 공간 많이 있죠? 거기다가 메모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나중에 한 3월달쯤, 내년 3월달쯤 되면은 그때 괜히 필기했어. 후회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후회하든지 안 하고 그냥 후회 안 하시니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자,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주제 같아요. 나중에 지금 필요하면 하라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용도지역편에서.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운데서 부산처럼 부산, 서울, 대전, 뭐 대구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할 곳을 용도지정합니다. 뭐가 되죠? 도시지역이라고 배웠잖아. 그죠?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 라고 배웠고요.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가 있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녹지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이 세분데 몇 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죠.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는 1종부터 3종, 준주거지역이 있죠. 몇 개? 6개.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기억납니까? 충청도 버전 중일근유. 몇 개? 4개. 4개. 공업지역은 전일존.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중공업적 이렇게 했고 녹지지역 몇 개였었죠? 3개. 보생자 그렇게 됐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녹지지역은 이렇게 구분했었다고. 자, 저 푸른 초원 은 녹지지역이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기억납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건축이죠. 건축은 곧 보존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이잖아.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우리 아파트 동네 뒷산에 등산로가 있고 그 등산로 입구에 원주민들 여러분 산 아래에 마을이 있죠? 네, 산 아래에 마을이 있다 말이야.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있고 전원주택이 한두 개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녹지지역,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죠? 개발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세개의 녹지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롭습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입니까? 자연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기억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였습니까? 자연녹지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로 입구를 지나서 자 동네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언덕배기에 네 밭이 있고 과수원도 보이고 한다고. 그러면은 논과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으면은 그런 지가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잖아.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되어 있습니까? 유보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생산 녹지적이야. 그래서 밭과 가수원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파트 뒷창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 창문을 열고 아파트 뒷산을 봤을 때 내년 4월 달에 3월 말 4월 초에 봄을 알리는 하얀 꽃이 핍니다. 매화꽃. 맞습니까? 또 봄의 전령사 산수유가 노랗게 산에 피게 되죠. 그러면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가 피는 곳은 밭이나 가수원이라는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 무슨 녹지 됩니까? 생산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맞습니까? 생산 녹지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가수원길을 딱 가수원이 끝나고 이제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 진달래가 내년 봄에 핀다 그랬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죠? 버전 녹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도시지 전부 세분되면 16개인데 그 도시지 안에 16개 용도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없는 녹지가 무슨 녹지였습니까? 버전 녹지에서 진짜 버전 녹지직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 안에서 유일하게 16개 용도지 가운데서 도시개발법상 신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은 녹지는 무슨 녹지입니까? 버전 녹지적은 도시개발이 허용이 안 돼. 그 말을 바꾸기 가면은 버전 녹지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이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지금 부산이잖아. 부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요? 어떤 사업을 부산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그 개념을 정의하자는 거죠, 개념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그건 100점이 아니고요. 그 개념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실력은 다 10점이에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뭐죠? 네,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 개념을 정의할까요? 그건 10점이라고. 10점으로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60점이 넘어야 되잖아. 이제 그것을 정의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면은, 봐봐. 주거지역은 부산의 땅 중에서 주거용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잖아.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야.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합니까? 주택단지 개발합니까?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거 아니야. 그때 개발규모, 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규모가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네, 그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부산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개발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냥 못해요. 부산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해야 돼.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러면은 봐봐요. 금방 여기서 또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부산시에서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은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으면은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택단지는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도시계획 대상이 됩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면은 그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막연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왜 점수가 10점인지 알겠죠? 주거지역에서는 새로운 개발 규모, 주거지역에서는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규모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됩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을 무엇으로 결정하죠?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해당됩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지역은 군계획에 의해서만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저기 경상남도 함안군 가면은 함안군에도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읍내에 가면은. 그죠? 그때 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함안군 도시계획입니까? 군계획입니까? 군계획. 그 함안군 군계획 중에서 함안군 기본계획입니까? 군관리계획입니까? 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개발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유통단지나 상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된 땅 맞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역시 유통단지나 상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야. 공업지역은 산업단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을 할 수 있죠. 개발 규모가 얼마? 3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녹지지역 체계 중에서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 허용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 말을 바꾸게 하면은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은 도시개발이 가능하죠. 이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에서도 부산시 도시구로 계획을 한다면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즉 주택단지 조성될 수 있고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을 위한 신도시가 개발될 수도 있고 IT 산업 위주로 정보통신, IT 산업 위주의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거야. 그때 녹지지역도 개발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결론 간단하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운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가운데서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새로 개발하거나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무슨 사업으로 개발하게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도시개발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어 이제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으로 나왔어. 자 도시지역 밖으로 나오면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렇게 배웠잖아.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규모가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려면 개발 규모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대규모 개발은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상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야. 지금까지 개념 정의한 것을. 그럼 이걸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읽어보자. 교재 한번 봅니다. 31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단지, 상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각종 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각종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네. 각종 단지 그리고 시가지를 조성하되 용도지역별로 개발 규모가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한다 이 말이라. 그럼 그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할 때는 무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죠. 그러면 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할까?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지금 막 교재를 막 책장을 넘기고 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 혼자 어디 가냐고. 막 책장 넘기고 있던데 어디 가고 있잖아고. 어디 가고 있는데 혼자? 아니 큰일 나겠네 이분들이. 혼자 막 다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책장 여기저기 넘기지 말아야 겠지. 제가 딱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같이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지금 공법을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 맞죠? 기초 과정이지. 아니 그냥 작년에 했거나 하니까 저는 이 과정은 기초 과정이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을 전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공법에 대해서는 선수입니까? 유치원생입니까? 유치원 이제 들어온 거야. 유치원생의 선생님 손잡고 다녀야 됩니까? 혼자 막 다녀야 됩니까? 아니, 유치원 입학해놓고 마음대로 술집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이트 가고. 선생님 손잡고 다녀야 되지.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책 그렇게 보고 싶어? 오세요. 324페이지 오세요. 보여드릴게. 324페이지가. 324페이지. 324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324페이지 1번. 사업 시행방식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종류. 1번 수용 및 사용 방식. 2번이 뭐죠? 환지 방식.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유치원생. 수용 및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러니까 세 가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시험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봐봐. 이 도시개발 사업방법은 수용 방식이 있고요. 수용 및 사용 방식을 앞으로 제가 약칭해서 그냥 수용 방식으로 할 거야. 수용 방식. 또, 환지 방식이 있다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봐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 혼용 방식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도시개발 구역이야.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봐봐. 이만큼 있잖아. 왼쪽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 거야. 또 오른쪽에 나머지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야. 그럼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죠? 혼용 방식으로 한 거야. 그러면은 수용 방식을 알고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을 이해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방법을 이해하면은 혼용 방식은 자동으로 수험 준비가 되죠?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게 없다 이 말이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할 텐데 하기 전에 야 우리 이런 거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신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선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방식을 선정하게 될까.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을 먼저 해야 되거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324페이지 자 구체적 종류 사업 시행 방식의 구체적 종류 거기다가 별을 하나 붙여요. 별표 하나 하세요. 이렇게. 별표를 딱 하나 하고 시험 나오는 부분이야. 자, 1번 수용 및 사용 방식 이럽니다. 수용 및 사용 방식에 대해서 읽어드릴 거야.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등 찾았습니까? 등. 등 보세요. 등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끼워 넣으세요. 자, 적으세요. 등 앞에다가 택지 적어 넣습니다. 택지라고 적어 넣어요. 등 앞에다가. 그러면은 택지 등이 되죠.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까지 미칠 거예요.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 그 택지는 공장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잖아. 그럼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있을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해운대 신도시는 공장 위주의 신도시입니까? 주택 위주의 신도시입니까? 아파트 중심의 주택 위주의 신도시잖아. 우리 18년 전에 19년 전에 해운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때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축업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주로 수용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산에 계시니까 기장 쪽에 그 정관 신도시 있죠? 정관 신도시는 산업단지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신도시입니까? 거기도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입니까? 아파트죠.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땅이니까 공장 용지입니까? 택지입니까? 거기도 택지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집단으로 조성해서 개발업자, 건축물에 건축을 할 자들에게 공급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무슨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을 선정이 됩니까? 수용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특정 노타리에서 화명 쪽으로 화명 신도시, 그죠? 하단에 대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
해운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것은 전부 대부분이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되잖아. 그때 택지를 조성해서 건축업체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대부분 무슨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수용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제가 택지를 적어드리고 밑줄을 그리라 그랬거든. 택지 등의 집단지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할 때는 수용 방식에 와한다. 이런 것은 좀 암기를 해주는 게 좋잖아, 이제. 그 부분 외우라고 밑줄 그어드렸거든.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드리는 거야.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자, 동그라미 1번. 자, 읽어드리면 밑줄 긋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까지 밑줄 거예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까지 밑줄 긋습니까? 자, 밑줄 긋고 손 떼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까지 밑줄 거야 되죠. 여기까지. 혹시 정비 뒤에 를 있죠? 럴까지 줄 건 사람 없죠? 아니 럴까지 줄 건 사람 그 책은 찢어버려 이제. 찢어버리고 이걸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집중력 아닙니까? 럴까지 줄 거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집중이라면은 자꾸 이러면 놓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결국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을 섞어가지고. 집중력. 그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까지 줄 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럴까지 그냥 벅꺼버린 사람. 벅 틀린다니까? 나중에. 집중. 정확하게 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비를 보세요. 무엇을 뒤에 보니까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잠깐만.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죠. 우리 학교 때도 배웠잖아. 댄메이, so 댄메이, 이노도 댄메이,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그렇게 배웠잖아. 영어 시간에. 자,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이 말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이 말이잖아. 목적으로. 맞죠?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 밑에다 적어야 되죠. 목적이 이걸 목적한다. 목적이라고 적어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 그거 좀 외우라고요. 이 정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줄 것이십시오. 지가 땅값이죠. 자,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까지.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까지 줄 거고 저를 보지 뭐. 여러분.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인근 지역보다.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너무 비싸면 이걸 수용 방식이라면 땅을 수용하겠죠? 공짜입니까? 보상금 줘야 됩니까?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지.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버립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라. 아니 평당 1억 주고 땅을 수용해가지고 보상금 평당 1억 주고 땅을 수용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건설업체에 공급해주면은 그것을 공급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은 수지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누가 사겠어 그걸 건설회사가. 그럴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버립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땅값이 너무 비싼 동네에서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해드린 거 양거를 1번에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양거를 2번이 뭐죠? 환지 방식을 지금 했잖아. 두 개를 앞쪽으로 묶어요. 앞쪽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사업 방식 선정 기준이 앞에 적어요. 사업 방식 선정 기준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을 여러분과 지금 수업을 한 거죠. 이거는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돼.
어떤 교회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선정하고 어떤 교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지 사업 방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죠. 사업 방식 선정 기준은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시개발법은 어디에서 나왔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토지공법의 기본은 국토계획법이다. 맞습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혼용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절차, 순서 등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이야.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면 막연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력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 유통단지, 정보통신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각종 단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또 대규모 시가지 조성 사업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이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그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제 시간 강의예요. 그런데 이 교시는 뭘 하느냐면은 그 중에서 무슨 방식부터 시작할까? 수용 방식부터. 그래서 이 교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절차를 이 교시에 공부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진도 좀 찍고 그 다음에 또 칠판 정리도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교시 수용 방식으로 준비합니다.